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주택 수요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올 하반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고점 인식 확산, 거래 절벽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 정비 사업 현장이 악재들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당초 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중재에도 3개월간 재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내 문화유적 분포지도 36.2%가 교산지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적이 확인될 경우 발굴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도 신고가와 저가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값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각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수요 증가와 신규 공급 부족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조차도 엇갈리는 부동산 경기 전망,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향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점점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매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한 고민,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여러분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속 시원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상담을 더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상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상담을 좀 더 심도 깊고 오래 상담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그래서 1:1 대면 상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 상담도 좋으시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에 대한 우리가 투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1:1 대면 상담 도와드릴 건데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이슈가 이제 바로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지정되기 전에 초기에 과연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세심한 상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실거주도 해야 되고 좀 투자 목적도 있는데
분당선 임해역 앞에 있는 청구 6단지에 좀 급매로 좀 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매수 타이밍과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실거주도 하시면서 향후에 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데, 자, 네. 임해역에 있는 청구 6단지라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가격 어느 정도에 나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24평형을 보고 있는데 이게 11억 5천 정도의 물건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시청자분도 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전화 굉장히 잘 주셨고 지금 이제 임해촌 청구 아파트 6단지 이거 지금 이제 매수하시려 하신 건 임해역 바로 앞에 있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매수 지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뭐 가격 하락에 대한 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일기 신도시 자체가 이제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거의 이제 다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 이렇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지금 과거부터 이게 정비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미 뭐 이렇게 단지에 따라 가지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서현역 일대 이제 시범단지 아파트 이런 데들은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곳도 있고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도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일기 신도시 이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일기 신도시 노후된 아파트들 정비 사업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 지역으로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해 보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이 일기 신도시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밀어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호재 같은 것도 있죠. 거기다가 정부 정책으로 우리 일기 신도시를 밀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아까 있었던 가격이 지금 이 정도 나와 있는데 향후 이런 것도 호재가 좀 더 반영된다 하면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더 많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게 일기 신도시 이제 분당 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파트와 부동산 이제 부동산과 일자리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저도 직장이 강남 쪽에 있어가지고 강남 쪽에 있어요, 예, 네, 예. 분당선을 이용하려고 좀 찾다가 보니까 네. 여기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분당이라든지 이제 뭐 신분당선, 분당선 이용해가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예전부터 과거부터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뭐 분당 지역들 자체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그 직장과의 그런 연관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판교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판교. 우리가 사실 이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이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굉장히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판교가 들어오고 판교 위쪽으로 해서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테크노밸리에 좀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들, 우리 4차 산업혁명에 하면서 굉장히 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고연봉 네네. IT 기업들이. 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특히 이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거의 뭐 강남을 넘어서거나 강남과 맞먹을 정도로 가격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네,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이게 판교의 가격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판교에 가까이 있는 이런 뭐 임해역이라든지 서현역 일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배후 주거 지역을 갖출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이 판교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같이 또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 네. 그죠. 특히 거기다 이제 판교가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판교가 앞으로 제2, 제3 이제 테크노밸리로 점점 앞으로 확장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앞으로 만약에 이 판교가 계속해서 산업단지가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이런 뭐 회사들이 굉장히 이 고연봉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 이러한 고연봉 직장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네.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즉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여기 판교가 우리가 판교뿐만 아니라 강남도 조건도 좋다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네. 이제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편리성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우리가 이 판교라든지 우리가 이제 분당 서현 일대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임해촌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뭐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예. 제뭐 이렇게 뭐 가격이 뭐 상승할 수 있다는 요건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임해촌 우리 6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또 재건축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요? 주민들이 이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현재 동의서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가 이제 뭐 금매가 나오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고 물론 뭐 가격에 대한 이게 급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부동산을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뭐 내가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기도 좋고 향후 미래 가치도 있다 보니까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게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 혹시 또 매수 확실히 결정 나셨을 때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입지도 좋고요. 강남과 인접성도 매우 좋은 데다가 인근의 이 판교의 확장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이주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여력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2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금호동 두산아파트 79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성동구 금호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동구 지역도 굉장히 최근에 좀 가격 상승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두산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저는 이게 금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매수하시겠다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신 아파트 단지여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나는데 이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 전망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자, 지금 이제 이 두산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상급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포, 용상, 성동구라고 할 정도로 이 성동구가 굉장히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상급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급지라는 가장 그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상급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주식에 있어서 대장주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부동산에 있어서 상급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급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가격에 대해서 뭐 하락이 있을 때 이런 뭐 대장주라든지 상급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에도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를 또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액도 덜 떨어지고 나중에 안 좋았던 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돼서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이런 지역에 뭐 부동산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 찍어두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은 이제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방금 이전 시청자분께도 이제 상담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과 일자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 우리가 이제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게 된다 하면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압구정이라든지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 사대문 안쪽, 뭐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이런 업무 지역과도 상당히 이제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권 내 지하철 역세권에 1,200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아파트로서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으로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 도심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점이다 보니까 사실 직주 근접성도 좋고 입지 여건도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수요자들이 또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금호동 이 주변 금호 두산 아파트 말고도 옆에 있는 뭐 이편에서 오크스 파크힐스, 리버젠 아파트 뭐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다 모든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주거 배투도 잘 이루고 있고 같이 이제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인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뭐 또 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여기 좀 언덕에 구릉지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주변으로서 시장이라든지 상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금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가 평균 시세가 대략 한 11억대 정도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략 이것보다 약 4억 정도 높은 한 15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은 노후된 아파트라 가지고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우리 아파트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리모델링이 돼서 이 새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 그대로 내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인다는 이런 소리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금호 아파트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신당동 지역에 이제 금호동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또 옆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되고 주변 지역 재개발되고 인근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한 호재까지 같이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전망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급지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황에도 또 가격 상승 여력이 되게 좋은, 탄력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강남과도 가깝다는 장점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117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 2년 전에 투자했는데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저는 청파동 투자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용산이나 청파동 같은 지역 이런 지역이 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용산이라든지 청파동 일대 투자 지역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지역적으로 호재가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우리 용산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투자자들이 왜 많이 들어오냐? 첫 번째.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적인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선 이제 뭐 청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요 위쪽에 있는 현재 이제 서울역에서는 이제 역세권 개발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있고 이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적인 호재를 이제 뭐 서계동이라든지 청파동 일대 이런 지역들이 개발 호재를 또 이제 다 받아가고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근에 있는 또 이제 용산에 대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용산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산공원 사업도 현재 이제 추진 중이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잠깐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 용산역에 있는 바로 이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도 현재 이제 앞으로 굉장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사업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정말 다양한 지역 호재들 때문에 용산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이제 투자처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또 이렇게 용산 지역이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저는 하나 더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액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뭐 지역적인 개발 호재도 좋지만 이게 내가 가진 물건이 앞으로 좀 뭔가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청파동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인근 지역에 또 많은 사업지들에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기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우리가 시청자분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매수해 보셨으니까 현장에 아마 가 보셔서 다 아실 텐데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이제 보게 되면은 다 노후된 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부터 이 용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있던 집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단독주택이라니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역 전체적인 노후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우리 보시게 되면은 뭐 남영동 일대 그리고 홍암동 일대 그리고 성파동 일대도 지금 이제 신속통합계획과 청파 1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역들이 많이 지정돼 있는 데다가 뭐 인근으로 오시게 되면은 효창동 일대도 현재 이제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이고 저 이제 바로 또 내려가시면은 우리 또 원효로 쪽에도 정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 보여가 계신 지금 이제 청파동 3가 일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변 지역들이 다 개발되고 나면은 남은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파동 3가 그리고 청파동 2가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청파동 3가와 이 청파동 2가가 앞으로 향후 주변 지역들이 개발되게 한다고 하면은 남은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도 개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이제 뭐 투자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뭐 개발이 진행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단기적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뭔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뭐 네,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따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잘 주시면서 이제 계속 부여하시면은 향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저희 기대가 되는 지역이 청파동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지역 개발 압력도 높은 곳이고요. 대형 개발 호재가 여러 건 또 계획된 곳입니다. 향후에 미래 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매수 잘하셨다. 매수에 보유에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길게 바라보시는 것도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 아파트 투자가 좀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초기 이제 정비 사업 초기 정비 사업 그러니까 뭐 재개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개발 등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하여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설명 도와드리고 과연 어느 지역이 향후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은 향후 어떤 지역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더 적절한 지역인지 어느 시점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제가 이제 1대1 대면 상담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전화해 보셔서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황에도 끄떡 없고 그리고 탄탄한 가격을 자랑하는 지역들 투자에 대한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74번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희 아파트가요, 광명시에 있는데, 네. 예, 좀 이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음. 가격이 안 오르고 해서요. 네. 예, 또 뉴타운 지역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건데, 예, 저희 아파트가 파는 시점이 좀 매도하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매도를 해서 어디를 갔으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광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죠? 네, 목감로 96의 월드 메르디앙요. 광명 월드메르디앙. 여기 지금 거주도 같이 하고 계세요? 네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5년 됐어요. 15년 정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네, 이 광명 월드메르디앙 매도 여부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신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광명 사거리역 7호선 인근에 있는 여기 이제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지금 15년 정도 이제 거주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입주하실 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신 거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이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또 이게 뉴타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예. 저는 이제 그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조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아타기를. 네. 네,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건 따로 없으셨죠?
네, 특별히 없었어요. 그죠? 특별한 건 없으셨죠. 사실 이제 뭐 내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그게 환경이 익숙해지고 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이런 점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근데 다만 우리가 거주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 오르는 거를. 네네. 그러면 이거 당시 그때 매수하실 때 얼마 정도 매수하셨었어요? 아, 저희는 네. 저 바로 처음에 분양가대로 들어가서 3억 600인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3억 정도 이제 매수하셨고 그러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금액대가 간다고 하던가요, 지금? 시세가 8억 좀 초반대? 네. 8억 초반대. 네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오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막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여기 이제 이쪽 지역 자체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분명 오르기는 올랐지만 다른 지역보다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가격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뭐 직장과 가까워야 되고 뭐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렇게 가격을 크게 이끌어줄 만한 개발 호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네. 크게 그 호재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뭔가 주변 지역에서 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좀 올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위쪽으로 이제 광명 뉴타운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죠, 분양들이. 네네. 네. 사실 만약에 이런 이제 뉴타운 사업들이 들어오서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옆에 좀 붙어 있다가 옆에 신축 아파트 생기니까 우리 아파트도 가격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키 맞추기를 해가지고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리도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고 이게 저 주거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선호를 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막 수요자들이 이 지역이 좋아가지고 나 좀 들어가서 여기 좀 들어가 살고 싶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뭐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가격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많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런 이제 주변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되게 되면은 사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과거에도 강남 일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갑자기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은 강남 지역들도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을 본 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뉴타운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인근 지역으로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여기에 좀 더불어서 우리가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이제 뭐 철산동이랑 한동 일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7호선을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7호선 타고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광명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이제 철산동 일대라든지 하안동 일대가 아무래도 좀 이게 아파트 단지들도 더 많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주거 벨트도 잘 갖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이쪽이 좀 더 이제 철산역 일대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위쪽으로는 이제 뉴타운 사업들도 이제 진행돼 가지고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철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철산동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안동 일대까지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이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지가 되게 애매해져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전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죠? 이제 입지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연식도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신축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 어울려가지고 좀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또 애매한 한 15년, 16년 차 이런 친구들,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뭐 향후 우리가 뭐 정비 사업을 좀 뭐 기대를 해보거나 이제 뭐 주변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도 이제 어차피 거주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거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여기 뭐 바로 인근에 있는 철산동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격이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뭔가 내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디로 있어서 가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어디로 가시면 좋을지. 그러면은 그 지금 부분까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이 대략 어느 쪽이세요? 뭐 직장이라든지 저는 목동이에요. 목동이요. 네. 목동이시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목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가격 비싸니까 들어가기 좀 힘드시고 그죠? 네,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광명 거주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바로 인근으로 철산동 쪽은 어떠세요? 아우, 좋은데,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들이 첫째, 둘째는 제가 네. 이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해서 아이들 집을 마련해 줬거든요. 네, 셋째가 아들인데 아들을 아직 준비를 못 해줘서 네. 이 기회에 아들도 같이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대략 운영하실 수 있는 자금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근데 제가 여유 자금이 현금으로 2억밖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아들은 장기적으로 27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어디 투자를 좀 해놓으면 같이 저희 집도 마련하고 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면은 사실 네. 좀 부동산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보다 좀 더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 우리가 갈아타게 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있는 것보다 여유 자금을 보태가지고 좀 뭔가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오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네. 크게 그런 상황이 못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네. 사실 뭐 이렇게 2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이 월드 메르디안 매도하시고 저희 철산동 네. 일대 쪽으로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들 네. 평소 지금보다 조금 작아지더라도 철산동 일대 쪽으로 한번 이렇게 오시는 거 어떠신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아니시고 어려우시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거주하시는 거는 이제 그냥 거주하시고 네. 거주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여유 자금 2억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 좀 뭔가 이제 분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갈아타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뭐 네. 이제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상 이게 크게 이제 좀 길게 상담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네. 한번 저희가 좀 깊이 좀 상담 드릴게요. 뭐 투자도 있으시고 하시고 갈아타기 있으시고 하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대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상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광명의 아파트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는데요. 뭐 인근의 재건축이라든가 뭐 재개발 단지들도 많은 상태이고 이 아파트에 대한 개발 기대감 자체도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좀 살펴보실 권유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그 신속통합기획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 현금청산 얘기가 막 나와서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모아타운이 네.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자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어느 지역이 좋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자, 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서울에 있는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네, 이 부분 자세하게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조금 일찍 했었으면 더 좋은 지역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 가능하셨을 텐데, 그죠? 네. 왜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뭐 투자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게 향후 내 뭐 자산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굉장히 지금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좀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간 재개발 그리고 또 중간에 계속 발생했던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이 제일 핫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 신속통합계획이 우리가 기존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뭔가 서울시에서 좀 더 이제 정말 이제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계획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신속통합기획도 이제 구역을 지정하고 투자자 수요가 너무 많이 한 번에 몰려들고 뭐 신축 건립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딱 그 현금 청산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딱 못 박아버리는 바람에 추가로 이제 이쪽을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사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죠? 이게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들어가고 이제 신통기획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건축 행위 제한 구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축 건축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신속통합기획 물론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이게 민간 재개발보다는 뭐 속도도 빠르고 뭐 사업성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도 준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상황도 어려워졌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가격이 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뭐 투자하기로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멀어진 부분도 있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네. 네. 이제 그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이게 모아타운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아, 네, 우리가 이걸 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비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지역을 이제 동그라미 친 지역을 이제 재개발하는 경우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지역을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거를 사업지를 예를 들면 이제 6개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쪼개서 진행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조합원이 만약에 이제 60명이에요. 60명. 네. 60명이 한 번에 의견을 통합하는 것과 이 조각을 6조각으로 나와가지고 10명씩 회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뭔가 우리가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의견 동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게 때 훨씬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뭔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노후된 지역이고 한데 범위가 많이 넓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을 못 가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이런 지역이 많았는데 네. 다만 이게 모아타운 안 하고 따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조그맣게 하면은 사실 세대 수가 많이 적어지잖아요. 네. 이제 세대 수가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향후 뭐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계속 규모의 경제 이야기하고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뭔가 거래도 많이 되면서 이제 거래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대단지 아파트를 그래서 많이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뭐 주거 환경도 좋기도 하고 사실 가격 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 수가 적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가 가격 상승 부분에 훨씬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찾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 이제 진행이 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되지만 그래도 사업 속도 부분에 있고 뭐 주민들의 동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속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모아타운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약점을 극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모아서 같이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업 속도도 더 빠르게 되고 특히나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들보다 노후도 요건도 굉장히 또 완화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속도 자체가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제 모아주택에 대해서 뭔가 이게 선택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 네. 그러면은 혹시 이 모아타운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뭐 가보신 지역은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활동하는 쪽이 이제 면목동이랑 그 답신리 이쪽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네. 많이 알아봤어요. 면목동이랑 답심리 이때 잠시만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지도에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면목동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네. 이미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모아타운을 지정하면서 시범 사업지로 이 면목역 일대, 면목시장이 있는데 이쪽 지역을 또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면목역 일대에 이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모아타운 사업지로 이제 지정이 됐었어요. 면목역 인근으로 해서. 네네.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사업지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주변 지역 많은 지역들에서도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많은 사업지들에서 이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고 있고 그리고 답심리 동네 보시다고 하죠. 답심리동 일대. 네, 맞아요. 답심리역 일대. 지금 답심리역 일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아타운 이야기하면 가로주택 이야기하면서 근데 면목동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고 특히 이 답심리 일대 주변으로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남아 있는 지역들 보시게 되면은 답심리역 일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레미안 위브 그 뒤편으로 그리고 저기 이제 여기 청계 힐스테이트 레미안 크레스티 앞부분 이런 지역들이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두 지역을 봤을 때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분이 봤을 때는 과연 이 두 지역 중에서 나중에 어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답심리 쪽이 좀 더 비싸질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지하철 5호선이 네. 저기 서울 여의도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비싸게 봤거든요. 잘 보셨어요. 잘 보셨고 사실 근데 면목역을 또 생각하면은 7호선이 또 강남으로 내려가는데 그죠? 근데 좀 멀어가지고. 거리가 좀 머셔가지고.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제 생각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나중에 미래 상황이 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무래도 면목동 일대 자체는 이게 아파트에 대한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상급지를 판단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면목동 지역이랑 이게 면목동 지역이랑 상봉동 지역을 비교했을 때 면목동 지역이랑 이 답심리 이제 청량리 일대를 비교했을 때 네. 아무래도 이 청량리 일대가 좀 더 상급지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물론 요 지역도 개발이 되고 이게 답심동도 개발이 된다. 둘 다 똑같이 개발 사업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향후 이제 주변적인 지역적인 여건이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면목동 같은 상봉역 같은 경우도 뭐 KTX 단위 있고 뭐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청량리 일대가 아무래도 서울 동북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진짜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게 내가 정비 사업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지역 다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 내가 개발된 거 그 이외의 주변 여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답심역 일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일단 인근 지역에 뭐가 있어요? 청량리역 있잖아요. 네. 이 청량리역에 GTX 2개 들어오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네네네. 여기다 이제 GTX 호재도 받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더 지하철 노선들도 더 많이 진행하게 됐고 거기다가 이 청량리가 많은 교통이 또 지나가고 버스 노선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네. 또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이 청량리가 서울 동북부에서 정말 이 교통의 요새가 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여기 이제 주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청량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역. 거기다가 이게 뭐 이제 청량리 답심리 같은 경우는 이미 뉴타운 사업들로 해가지고 또 지역 자체가 많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업지들에서 현재 이 정비 사업들이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여기가. 네. 말 그대로 이게 주변 사업지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 지역들도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모아타운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량리역에 대한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두 지역을 만약에 이제 면목동이랑 청량리랑 비교했을 때 향후 나중에 더 어느 지역이 상급지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자신 있게 이 답심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심리를 좀 더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답심리역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물건이 아마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아타운이 현재 1차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네. 지정이 됐는데 올 10월 달에 10월에 예. 네네네. 추가로 지정이 될 거예요. 네, 그 기사 봤습니다. 그죠? 이제 보셨죠? 만약에 이게 10월 달에 이게 추가적으로 모아타운이 지정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아타운이 이번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낼 사업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약 400군데 가까운 이렇게 모아타운을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지나가고 2차 정도 됐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될지 이게 확실하게 눈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2차 지정 들어가고 나서 모아타운 투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모아타운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투자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거나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지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현장도 가 보시고 물건도 찾아보시고 또 고민 더 생기면은 제가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늦게 움직이지 마시고 차라리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지역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부동산 소액 투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제가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준비를 좀 간단하게 해와봤는데, 자,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왜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찾고 있고 이렇게 투자 금액이 올라갔는데도 왜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항상 우리가 부동산에 이제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지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이제 서울 지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보통은 이제 사대문 여기 안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과거 수도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실제적으로 서울의 중심은 용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3도심, 그리고 우리가 첫 이야기하는 강남, 그리고 대규모 우리가 금융단지라 할 수 있는 여의도,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제 조성되어 있던 이제 광화문 내에 있는 광화문 업무지구, 이 세 개의 중심이 바로 이게 용산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이 세 지역을 나중에 이제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게 산업의 허브로서 앞으로 이 용산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계획이 있는 이런 입지적으로서 굉장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용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또 이제 광화문 업무지구라든지 강남, 여의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통팔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고 이제 직장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용산 내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한강변을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운데 용산공원이 조성되는, 우리가 직주 근접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주거 쾌적성까지 누려볼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용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용산에 대한 입지 여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또 많은 지역이긴 한데,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용산공원이라는 이 가장 진짜 용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약 이제 300만 제곱미터로 우리가 이제 한국판에 진짜 말 그대로 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집 앞에 공원이 조성되고 한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성수동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성수동에 서울숲이 들어가면서 그 인근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고급화돼 가면서 이제 주변 지역적으로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 이런 것도 눈으로 보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이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그리고 용산에 대한 이제 국제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청파동 일대, 후암동 일대, 그리고 동빙고, 서빙고,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까지 이 지역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가득 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거고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용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오늘은 짧게 드려드렸는데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는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